증시대담 시간입니다. 매크로와 산업 분석을 통한 시장 전략 짜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IT 산업 분석, 더불어서 매크로에도 정통한 분이시죠.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또 미증시가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럴 때 시장에 대한 어떤 탑다운 접근과 더불어서 산업, 주로 이제 IT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타이틀에서도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또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완화시켰던 윌러인가요? 월러인가요? 월러 이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그 금리 인하 확률이 60%. 내려왔지만 70% 초반이더라고요. 60 조금 내려왔어요. 60까지 내려왔어요? 60, 한 2%. 전 바로 직전 70%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죠. 여전히 높죠.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기대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내려갔어요. 네, 90%까지 갔다가 내려갔으니까 바람직한 거고요. 주식시장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3월에 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조건이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두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CE가 이번 달 많이 나오잖아요. 네. PCE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야 됩니다. 2%대 가는 건 맞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잖아요. 네. 더 커졌죠, 사실은. 후티 반군하고 이 사안 때문에. 유가가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75불까지는 괜찮아요. 75불 넘어가면은 전 세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유가에 대한 비용이 과거 평균이 한 3% 초반이었기 때문에 75불이면 한 2.6이거든요. 2.6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안 되고 만약 80불 넘어가면 센티먼트가 헤드라인 CPI를 건드리기 때문에 거꾸로 그거 안 건드리면은 그냥 인플레는 하향이다라는 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유가하고 관계가 그 정도. 그다음에 PC가 낮으면은 3월에 할 수도 있고 올해 할 수도 있고 7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션을 하는데 트리거가 되는 거는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두 가지가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월러 이사께서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필요가 없다. 네. 이게 더 이상 너무나 나쁘지 않은 너무 더 이상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좀 천천히 채우지 않겠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반대편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번 던지고 그다음에 와치할 수도 있는 그런 액션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시장을 환호하겠죠. 시장은 그런 기대성을 갖고 있어요. 보험성 인하를 한번 하고 계속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건 정치적인 고려인데요. 아무리 그 페드가 독립적이라 하지만은 만약에 올 상반기하고 올해 하반기하고 봤을 때 과연 7, 8월 달 전당대회가 7월 달인데 그 여름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성 금리 인하 조치하고 비슷한 개념에서도 상반기에 한번 던지고 그리고 진짜 경제가 좋으면 빨리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나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를 명분으로 삼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갈수록 보험성이건 정치적 상황 고려라는 그 비난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성으로 해서 듣고 정치적 상황을 했을 때 상반기 한번 던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 아직까지 기대 같아요. 그러면 3월 달에 하면은 모든 섹터가 좋은데 성장 섹터가 좋겠죠. 그리고 설사 3월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한 번 한다 그러면은 아마 내려가더라도 살 주식은 테크 주식밖에 없다. 그게 소프트웨어가 됐든 좀 많이 빠진 하드웨어가 됐든 미국은 그 방향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 것 같아요. 마클레이가 오늘 AMD를 해가지고 AMD하고 코히런트하고 몇 가지 비슷한 걸 해서 주가가 코히런트하고 AMD는 코히런트 다른 애니머니까 8% 올랐거든요. 8%. 근데 그 친구의 리스트에는 엔비디아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리스트에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3%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갈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3월에 금리를 안 해도 결국은 방향성으로 간다. 미국은 클리어해졌는데 한국도 결국은 비슷하게 갈 것으로 봐서 반도체 지겨웠던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도 가는데 문제는 한국은 삼성전자가 방송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에서 미스가 났죠. 미스 난 게 아니고 이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 전달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 비메모리인지 어떤 건지.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초쳤죠. 근데 어저께 하이닉스가 엊그저께 하이닉스는 달라. 디램이 메모리니까. 디램에서 마진이 20% 나온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솔리담이라고 그 어디야 그 인텔한테 받은 랜드 그게 워낙 적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마치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적자가 얼마인지 2천억에서 5천억 7천억 왔다 갔다 하듯이 솔리담이라는 인텔에서 받은 랜드가 3천억 적자인지 8천억 적자인지 모르다 보니까 D램에서 20% 가까이 흑자가 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잡혀나가는데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 2천억인지 플러스 2천억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쓸 때 약간 이게 유탄을 맞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유탄 맞으니까 장비 업체들도 그냥 받고 그리고 한국은 어저께 지정학 리스크, 대한민국 자체의 리스크까지 겹치다 보니까 2,500이 깨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연관관계를 봤을 때는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미국이 그렇게 3월이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유지되고 그다음에 아까 HBM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가면은 한국도 따라는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가 완전히 그지 같을 때 전쟁이 날 것처럼 됐을 때가 오히려 용기를 조금은 내실 필요가 있다. 이제는 뭐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뭐 거지 같다는 표현을 했지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향연이 되었을 때 오히려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이 AI나 이 그 반도체와 관련된 지수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우리 S&P나 나스닥이나 다우는 하락을 하는 속에서도 네네. 상당히 방어 그리고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연관된 행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 갤럭시 24. S24 네. AI 폰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팩을 통해서 또 안 그래도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벌써 10%나 하락했어요. 고점에서. 79,000원. 그래서 삼성전자는 벌써 10% 하락한 상황에서 악재는 또 아까 뭐 많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이게 또 되돌림이 될지 아니면 또 이 AI 이 폰의 언팩을 행사를 통해서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연초 이후에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자리매김을 할지 그 1, 2위가 바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추세를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단기 추세는 순간에. 못 바꾼다. 네네. 단기 이벤트 정도로 가고요. 단기 이벤트. 네네. 실제 팔려야 되는 거니까 제품이 나와서 사람들이 실시간적으로 동시통역을 좀 내세우는 게 실시간 동시통역이잖아요. 네. 앵커님이 이제 AI폰이 없고 내가 AI폰이 딱 하나만 있으면은 동시통역이 되고 그건 좋네요. 그걸 녹음을 해서 들을 수도 있고 네네네. 메시지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화면도 이상한 거 지우고 여러 가지 편하게 한다. 앱을 깔지 않고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편리합니다. 단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약간 하이 기종에 10만 원 올라서 180만 원이면 그 정도 감내할 수 있고 근데 반도체적으로는 메모리가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삼성이 애플하고 차별화를 먼저 하나가냐 마치 한 5, 6년 전에 애플은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폴더블 폰이라는 새로운 피처를 가지고 한번 센세이션을 하듯이 그건지는 기대반인데 워낙 그 실적하고 이런 게 미스가 나다 보니까 주가가 이것 때문에 다시 바로 8만 원 근처로 또 트라이 할지는 그거는 조금은 퀘스천이고요. 어쨌든 삼성이 잘 치고 나간 거는 바람직한데 우군이 필요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AP가 엑시노스 2400으로 자기네 거 쓰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건 다 그 스냅드래곤 퀄컴 거 쓰거든요. 그래서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생태계의 우군 형성이 더 확대되는 것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를 완전히 방향을 틀 정도일지는 그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근데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말에 실적이 나와 보아야 되고 그렇죠. 특히나 메모리 가격이 중요하니까 삼성은 삼성전자는 근데 갤럭시 S4 시리즈가 나오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좀 확장돼서 업종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IT 말고라도요. 그렇죠.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온디바이스 AI가 IT 말고는 대한민국 회사 중에서 온디바이스 AI 가능성을 우리 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라든지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방향은 맞는데 아직 구체적인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CES 보니까 맞아요. 로레알이나 월마트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긴 하네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액션을 보이려는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 아직은 없는데 준비하고 있겠죠.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 아무래도 그냥 IT에서 반도체가 설계를 많이 하게 되면 설계 자산, IP 회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시납시스라고 미국의 큰 회사가 있는데 걔네는 IP 설계 자기 자산 회사고 뭐 툴을 하는 회사인데
자기나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어느 회사를 또 인수한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시납시스도 4% 올랐습니다. 또 인수한다고 엄청난 금액으로 500억 달러 해가지고 작년에 무슨 뭐 어떤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0억 달러 그 M&A 한 거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금액이거든요, IT에.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도 그런 M&A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봤을 때는 IP 업체가 좋은데 그럼 IP나 아니면 그거를 설계를 심어주는 디자인 하우스 좋은데 이 시는 한국 주식들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비싸죠. PER 20배, 30배 넘고 PSR 10배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까지 빠져야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리가 조금 냉각된 상태가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냉각이 됐어요. 네. 다시 볼 수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계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죠, 필요하니까. 갤럭시 24가 아니고 전체적인 장에서의 리더들이 잘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 주가들이 안정화되면 우리 주가가 튈 수 있죠. 뭐 용기 있으면 조금 뭐 선취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분할할 수도 있는 것은 IP 설계자산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5% 이상 조정받았다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한 뷰티테크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가 혼자 못하고 M&A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다른 얘기지만 한미하고 그 OCI하고라든지 그죠? 오리온하고 레거캠 이런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외국 같으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건데 너무 세부적으로 해갖고 뭐 경영권 분쟁에 뭐 누가 싸우느니 그죠? 아니면 뭐 지분법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니 이런 거가 사실은 사소한 건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한국의 주가가 반영 못 되는 게 아쉽죠. 그런 액션을 보이는 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LG전자가 로봇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관련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큰 데서 좀 더 눈에 보이는 M&A를 해주면은 M&A 하는 액션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국 문화가 그게 새로운 뉴스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액션은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왔을 때는 좋은 액션인데 장기적으로 주가적인 단기적인 반응을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하죠.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든지 뭐 LG전자 이런 쪽이 주가가 안정화되면은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식들도 결국은 갈 텐데 이 기술적인 단계가 왔어요. 고점에서 10% 빠졌으니까 들어가도 무방한데 이게 3월달 금리 인하를 갱점을 해서 단기에 먹겠다 이런 생각이었으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5월까지 가더라도 금리 인하를 쉽게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내재적으로 방향이 간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도 10% 20% 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10%가 하락했고 아마 개별 종목들은 더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조금은 비싸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락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라든지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뭐 그러니까 뭐랄까요? 확산되는 그런 업종까지도 보자.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온디바이스 AI와 아니면 그 관련주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은 사실 시장 타이밍은 참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또다시 이제 매크로 얘기로 넘어가는 이유는 조금 시장이 또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으려면 뭔가 이제 지표들의 안정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주에도 소매 판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공교롭게도 원달러하고 대만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불각이 됐고 굉장히 좀 챙겨볼 게 많은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아까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될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말씀은 정리해 주셨는데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원화 환율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1,300 치솟으면은 외국인이 빨리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게 지정학 리스크랑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 리스크는 중동 말고도 대만, 한국 자체에 대한 그게 센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막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데 미친 개는 물거든요. 이 미친 개인지 짖는 개인지를 파악을 사람들이 하기 전까지는 불안에 있어요. 그게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게 좀 반전되는 것이 계기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월러를 했으니까 금리 인하 잠깐 낮추고 있으니까 시대 심리를 그거는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삼성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실적 발표에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일부 종목이라도 섹터라도 추정이 상향되면 더 좋겠죠. 그런 게 이번 달 말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돌이켜 봤을 때 지금 그 매크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는 2,500 이하는 저는 싸다고 봅니다. 2,500 이하는 네. 싸다. 물론 하지만 과거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을 때와 달리 뭐 두려움에 빠졌다가 확 튀어는 엄청나게 반등을 세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도 아주 쉽진 않아요. 아주 쉽지 네, 그래서 않다. 기대치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700을 목으로 잡고 네. 그나마 뭐 뒤에 말씀 화장품, 뭐 제약 바이오, IT를 골고루 가져가되 낙폭한 것부터 챙겨 넣는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시면은 방어가 되면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영역은 접근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정하고 리스크 환율, 신뢰도 높이는 실적 발표 이런 것들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예전에도 연말 연초 왔을 때 반도체가 너무 좋을 때도 네네. 50% 이상 가져가지 말고 그렇죠. 다른 쪽에 현금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타이밍이 필요한 전략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반도체 말씀드리면요. 네. 삼성하이닉스가 기대 심리나 불안하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 빼고 나니까 반도체 쪽은 한 15%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뭐냐면 화장품, 제약바이오 또는 아까 소부장이 아니고 AI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걸 고루 가서 한 60% 잡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현금이 한 60, 70, 30% 남잖아요. 네. 마지막 주에 그걸 보면서 마지막 확실히 주에. 보면은 그 반도체 실어야 될지 아니면 있는 반도체 다 버려야 될지인데 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실을지 말지는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월 말에서 2월 초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아주 비중을 확대할 네. 만한 네네. 기회일 수도 네. 있겠다라는 그때 생각이 듭니다. 못하면은 사실은 원래 피크가 2,700, 800을 저는 4월 초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월 말에 와 우리가 너무 쫄았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하면 다시 한번 4월 달 피크랑 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일단은 좀 현금도 가져가면서 이제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 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